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52페이지서부터 오늘 영상은 156페이지까지 교수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50 아무리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설명 잘 들어. 벌써부터 눈이 풀리는 친구들 모여. 그치, 그럴 것 같아. 앞에 벌써 그 두 개의 영상 있잖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빡빡한 영상. 그거 보면은 누구든지 눈이 풀릴 수는 있어. 풀렸을 때 정신력을 가지고 아주 또롱또롱한 자세로 이걸 끝까지 듣겠다는 친구들과 힘이 들어서 나는 가요 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 두 친구들 그룹 간에는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가 이렇게 지금 멘탈을 잡아주는 이유는 이제 고작 4단원 공부하는 건데 벌써부터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힘을 내고 여러분, 교수가 열심히 강의해 주잖아요. 그쵸? 진짜 알짜배기로 알려주죠. 그쵸? 영상 중에 뭐 버릴 게 뭐가 있겠어. 그치? 예. 그러면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교수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산염기 중화라는 게 나오는데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이제 드디어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 뭘 공부하는지 지금 알고는 기억은 하고 있어요?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침전 생성 반응을 공부했었고, 두 번째는 산염기 중화 반응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중에 가서는 산화환원 반응을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기에 지금 여태까지 산염기의 정의를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으니 산염기 중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액 형태의 산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 형태의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를 교수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서로 만나서 물 H2O를 만드는 반응을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은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반응이 탁 일어나게 되면 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통상 물을 만듭니다.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여기서 H 플러스 양이온 수용액, 즉 물속에 둥둥 떠 있는 H 플러스 양이온과 물에 둥둥 떠다니는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B가 양이온이고 여기서 A가 음이온이니까,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BA가 수용액일 수도 있고 고체 침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누구냐에 따라서 침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될 수 있어요. 가용성 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 불용성 화합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된 요 녀석을 산염기 중화 반응을 통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탁 만나서 된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약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솔트. 벌써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솔트는 우리가 딱 음식에다가 뿌려 먹는 짠맛을 나는 그 조미료의 한 종류인 소금, 그걸 뜻하는 걸로 우리는 솔트를 영어 단어를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솔트는 그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솔트라고 불러요. 화학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염이라고 불러요. 솔트라고 불러요. 왜? 칼슘 2가 플러스 양이온하고 산소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솔트라고 불러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만약 여기 있는 BA가 이렇게 수용액 형태로 있는 염이라 그러면 요 염을 가용성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고체 형태로 있다 그러면 이거를 불용성염, 침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불용성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도 나 정의는 제대로 알려주는 교수다. 공부하셔야 돼요. 뒤에서 그런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안 해두면 뒤에 가서 개고생하거든. 네,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산이라고 하는 수용액과 수산화 소듐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만났다. 이 반응의 산염기 중화 반응식을 적어 보아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염산 수용액이면은 HCl, AQ 정확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수산화 소듐이라 그러면은 수산화 소듐 NaOH를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찍 산염기 중화 반응식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물을 만들고, 그리고 남는 건 누가 남니? CL하고 NA가 남지. NaCl. 자, 여기서 이거 S라고 적어야 되겠어? AQ라고 적어야 되겠어? 그래, 지난번에 교수가 설명했던 침전 반응에서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용해도 규칙표, 그것 떠올리면 여기는 당연히 AQ밖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걸 그냥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용성 염이에요. 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반응식을 분자 반응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들한테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 교수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3단 코스로 이거 쭉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적어 봅시다. 야, 그러면 간단하게 이온 방식은 뭐야? 각각의 화합물 이온으로 쪼개라 그랬지. 그치? H 플러스 양이온하고 필기는 하고 있니? 자, 이거 그 다음에 Na 플러스, 여러분 저기 자고 있는 건 아니지? 응? 살아있지, 그치? 필기하셔야 돼. 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미 물을 만들었지. 물이 다시 쪼개지나? 안 쪼개져. 이미 물이 형성이 됐으면 가능하면 안 쪼개질라 그래.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 물을 완성했다는 거기 때문에 물 H2O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자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이 존재하는 이온을 제거해 주라고 그랬지. 어떤 녀석하고 어떤 녀석 제거해 주면 되겠어? 이 녀석하고 요 녀석 제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제거. 얘네들이 뭐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아있는 거 구경꾼 이온만 빼고 다른 녀석들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염산과 수산화 소듐 수용액의 알자이온 방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참 쉽죠, 그렇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공부하시면 이해는 빠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만 끝나면 이게 대학교 화학이 아니죠. 그렇죠. 뒷골 빡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산과 염기 간에 만나는 중화 반응의 케이스가 무려 4가지 케이스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염산은 여러분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염산 HCl 강산. 수산화 소듐은 강염기야, 약염기야? 강염기.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는 강산과 강염기 간의 중화 반응식에 있어서의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신 거예요. 이거는 강산과 강염기끼리 섞였을 때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지금 공부하신 거고,
무슨 말인지 이제 이 느낌이 오시죠? 산염기 중화 반응이란 거는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밑에 적습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는데 약산과 강염기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강산과 약염기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산과 약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이때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약산과 강염기끼리 만났을 때의 알자 이온 반응식. 식을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 또는 3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 4번 케이스에 대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 그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책에 있는 예제부터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예제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약산은 어쨌든 생긴 모양은 HA일 거야. HA 맞잖아, 그치? 강염기도 어쨌든 BOH일 거야. 됐나? 그럴 거야. 교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잘 봐. 얘네들의 알자이온 방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으셔야지 맞아요. 야, 강염기는 강전해지기 때문에 OH-를 되게 풍부하게 내보내지. 풍부하게 OH-를 생산하는 녀석이 바로 강염기잖아.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 이럴 경우에 적을 때는 먼저 OH-가 풍부하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적어줍니다. 예, 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적어주냐고? 이거 적어준다. 약산은 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물속에 남아있니? HA 형태로 남아있잖아. H 플러스나 A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거는 극히 일부분만 쪼개지니까 대부분 많이 만들어진 거를 HA를, 요 녀석을 바로 적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와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물 액체를 만들고 A 마이너스가 이렇게 물속에서 좀 둥둥 떠댕긴다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지금 딱 교수가 박스로 치고 있는 요 형태로 적으면 이게 바로 약산과 강염기 간의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이온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 때리지, 그치? 이렇게 적어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걸 연습을 해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산과 약염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치? 자, 요거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으니까 1번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B번 케이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다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서 적었던 방식대로 밑에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대입해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강산은 어때요? 100%다 해리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약염기는 BOH가 조금만 분해해갖고 OH-를 조금밖에 못 만들고 거의 대부분은 BOH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미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여기 있는 요 녀석하고 만나서 H2O 물 만들고 B 플러스 양이온을 만든다. 이렇게 뭐를 적는다? 알자이온 방식을 적거나. 근데 교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안 적었네. 그치? 알자이온 방식. 이유는 뭘까? 이것보다는 그 다음 아래 거가 보통 많이 문제 같은 데서 접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을 적어 드릴 거예요. 자, 보라색으로 특별하게 표시할게.
강산을 HA라고 하고 약한 염기 아까 전에 약한 염기에 암모니아 NH3 같은 거 요런 녀석 말이에요. 요런 녀석은 BOH 형태가 아니지. 여기 안에 OH라는 게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약한 염기의 대표 주자들 중에서 이게 NH3처럼 H 플러스를 받는 역할만 하는 그런 얘들의 경우에는 BOH로 적어주지 않고 B라고 적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aOH 같은 녀석이면은 NaOH 같은 녀석이면 BOH라고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런 녀석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약한 염기 중에는 암모니아처럼 OH 자체를 원래 안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녀석들은 B 형태로 적어줘야 된다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적어놓고 봤을 때 요럴 경우가 실제로 더 시험 문제 막 자주 나온다는 거야. 요럴 경우에 알짜인 방식은 강산에서 H 플러스가 풍부하게 나오고 대부분의 약한 염기들은 B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은 물속에 대부분 B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 뒤에다 H2를 하나 넣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하고 만나도 주변에 물 분자는 풍부하게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는 여기만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적을 친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우시고 요것만. 요 상태로 외워두셔야 돼요. 환장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특히 요거 두 번째 거.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산과 약염기는 얘도 100%잘 해리가 안 돼서 거의 대부분 이 상태로 있으려고 하고 약염기 얘도 잘 해리가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이 상태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나봐야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얘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 없어요. 4번 같은 케이스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해요. 자,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야 되겠지. 외우고 문제풀이나 예제에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통해서. 자, 그래서 152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52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밑줄 칠 겁니다. 밑줄.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 사이의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액 산염기의 반응은 다음 페이지요. 솔트 염과 물을 만든다. 거기 꼭 별표 치셔야 되겠죠. 염. 네. 그래서 밑에 식도 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드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알짜이온 반응식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제. 자, 예제 교수가 꼼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졸지 마. 자, 여러분 요거까지만 하면 교수가 요번 영상 빨리 끝내줄게. 요번 주에 앞에 두 영상에서 빡세게 굴렀기 때문에 좋아. 교수가 요거 여러분 졸지 말고 좀 잘 들으세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4단원에 이쯤 강의할 때쯤 되면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들 전멸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할 것 같다. 그냥 끝까지 가자. 그냥 50분 가지고 풀로 채워갖고 그냥 풀로 채워가죠. 풀 타임 막. 자, 예제 보세요. 잠 깨고. 예제 4.4. 다음 산염기 반응의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을 모두 3단계를 다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브로민화 수소산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니? 화학식 HBr 이거죠.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바륨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지? 자, 얘 뭐니? 강산이니 약산이니? 그치, 강산. 얘는 뭐니? 얘는 강염기.
강염기 7종 세트 교수가 불러줬잖아. 그걸 찾으라는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얘랑 만나서 물 만들겠지. 물 만들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겠니? 여기는 OH가 몇 개 나오니? OH만 해서 2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OH만 해서 2개랑 여기에 H 플러스가 지금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쪽수가 안 맞잖아. 이게 2개가 나와줘야지. 2개가 나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 앞에 2를 반드시 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어떻게 물이 2개가 만들어지면서 물 액체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겠니? 상식적으로 그치. 바륨 Br2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대신 바륨 Br2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고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액체가 들어가야 될 거, 수용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앞에 표 찾아. 표 지난번 필기해줬잖아. 찾으세요. 찾아봐. 아, 바륨, 브로민, 만나면은 그 침전 생성 구간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는 AQ, 수용액이라고 정확히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여기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분자 반응식을 똑바로 적으면 자, 이렇게 적어야 분자 반응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온 반응식 적자. 이온 반응식 적으면 어떻게 적으면 되겠니? 2개의 H 플러스 수용액 더하기 2개의 Br 마이너스 수용액 더하기 Br2 플러스 수용액 더하기 2개의 OH 마이너스 수용액. 그쵸? 화살표찍 2개의 H2 액체 더하기 BA2 플러스 바륨2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2개의 Br 마이너스 수용액.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냐? 됐어. 자, 대충 이제 교서 글씨를 개발세발 써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뭘 없애? 구경꾼 이온을 없애야지. 요거 아이고 그거 없애면 큰일 나지. 죽을 죄졌지. 그치?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요건 좀 지웁시다. 잘 안 지워지냐 왜? 잠깐만. 으악! 아이고. 지워야 될 건 이걸 지워야 되죠. 교수 아까 과감하게 실수했는데 BR2 두 개의 BR 마이너스 미온 그 다음에 하나의 바륨 2 플러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의 알자 이온 반응식. 자, 여기 밑으로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중요한 거는 약분이 가능하죠. 양쪽 변에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2를 약분을 하면 네, 그쵸.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은 뭐예요? 어쨌든 위에서 말했듯이 강산과 강염기 간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뭐가 된다? 딱 요거가 된다 라고 앞서서 필기했을 때 얘기해줬던 것처럼 요게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죠? 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B번이 문제야.
B번. B번은 황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포타슘.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1대2로 만나야 된다는 거 정도는 눈치 까실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자, 보세요. 화살표 잘 보고, 그 다음에 느낌상 두 개의 물 H2O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K2SO4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유출하시면 일단은 분자 반응식은 완성하신 거예요. 분자 반응식은. 근데 이게 분자 반응식인데, 문제는 이제 이온 반응식. 여기서 상당한 고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난. 자,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얘는 지금 뭐겠니? 강산이거든? 근데 강산이고 얘는 뭐니? 강염기네. 그러면 교수님 이건 보나 마나 알짜이온 방식이 이거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강산하고 강염기가 만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이럴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온 반응식을 적을 때 똑바로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자, 이 녀석이 이온으로 쪼개지면 일단 강산으로서 쪼개지는 거는 H 플러스와 HSO4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이게 물론 수용액일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미리 힌트를 주면 얘가 이 양성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까고 지금 이온 반응식을 적어줘야 돼요. 나 같으면 교수 같으면 첫 번째 양성자를 뱉어내는 케이스에 대해서 KOH 두 개 중에 한 개가 요렇게 가고 자,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아, 이 플러스는 빼야 되는데 이따가 지우자.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네, 이게 지금 이온 반응식을 첫 번째로 적은 건데 첫 번째 이온 반응식에서 이렇게 적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조금만 참고 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단계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정말 이게 딱 만들어져요. 첫 번째, 그러니까 H2SO4가 강산으로서 활동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알짜이온 반응식이 요게 나오는 게 맞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적었나?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교수가 지금 공간을 똑바로 확인을 못하고 막 적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첫 번째에 대해서 알짜이온 방식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첫 번째라는 게 교수님 뭔데요? 뭐냐면요. H2SO4라고 하는 강산과 KOH 두 개 중에 한 개하고 반응을 했을 때, 한 개하고 반응했을 때 이게 KOH 한 개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H2SO4라고 하는 강산. 강산과 진짜 강염기대, 염기대 어떻게 강염기대 1대1로 만나서 형성되는 알자이온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 또 만들죠. 요 녀석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어려운데, HSO4-1가 음유는 이거는 누가 보래도 약산입니다. 약산 HA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KOH 이렇게 만나서 지금 두 번째 반응이 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KOH 하나, 여기서 KOH 하나에서 두 개의 KOH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KOH 하나는 첫 번째 강산에서 튀어나오는 H+랑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가고 있는 거고, 또 다른 KOH 한 개는 약산으로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H+에 의해서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약산과 강염기의 관계에서 나오는 알자이온 반응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적기는 알자이온 방식을 어떻게 적냐면은 계속 아까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자, 약산의 대부분은 그냥 이 형태로 물속에서 다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안 쪼개지기 때문에 이 자체 HA 자체로 적어주고, 강염기는 거의 대부분 OH-를 풍부하게 내보내면서 다 분해를 완벽하게 분해를 하니까 OH-가 풍부해진다라고 적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어쩌기는 그다음에 화살표 치고 요 녀석하고 만나서 물 만들고, 기억해? 물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SO4 2- 이렇게 간다고. 이게 뭐라고? 요게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알자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뭐 하냐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알자이온 반응식 요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알자이온 방식을 합쳐버립니다. 이거하고 이걸 합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첫 번째 단계에서의 알자이온 방식은 강산과 강염기 간의 알자이온 방식인 요거였고, 두 번째의 알자이온 방식 요거, 즉 HSO4 마이너스 AQ 더하기 OH 마이너스 화살표 뭐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어떻게 돼서 더한다고. 그래서 알자이온 방식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알자이온 방식 이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 이해를 못하겠다고? 15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B번 문제에 알자이온 방식 적혀져 있는 답이 왜 그따위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면, 교수가 첫 단계와 두 단계를 나눠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에서 기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자, 중고등학교 때 화학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시험 보고 온 친구들한테 이제 좀 물어볼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냐? 안 배웠지. 대학교 들어오니까 배우는 거잖아, 그치? 대박 어렵지, 그치? 예. 뒷박 잡는, 뒷박 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혼돈스러워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이제 이온 반응, 이제 요 B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분자 반응식을 적어드렸죠,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이 문제의 알짜이온 반응식 교수가 딱 문제를 풀어서 중간 과정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알짜이온 반응식이었죠. 이 B번 문제 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 문제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적어야 되겠느냐? 자, 이거 적는 거 알려드릴게.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이 B번 문제의 경우, 분자 반응식은 아까 전에 교수가 적어줬던 대로 물 만들고 솔트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뭐예요? 네, 이렇게 적어주면 이 반응의 산염기 중화 반응식을 분자 반응식으로 똑바로 적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온 반응식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치?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2K2 플러스, 두 개의 K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개의 OH-K 풀어서 쓰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살표.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의 H2O 액체. 요거까지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빨간색으로 적을게. 요것만 고민해서 잘 적으면 돼요. 자, 어떻게 고민해서 잘 적으면 되냐면, 얘는 1차로 H2SO4가 100% H 플러스 하고 100% HSO4 마이너스 요걸로 100% 쪼개지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해서 적습니다. 일단은 적어요. 일단은 적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그대로 풀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가 되게 까다로워. 적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가 또다시 H 플러스를 내놓고 SO4 2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시 쪼개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 앞에다 2를 붙이고 이게 H가 두 개니까 2를 붙이고 요거를 좌변에다 다 적는 친구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적는 거 아니야. HSO4-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 상태로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쪼갤 게 없어요. 쪼개는 게 아니고 요거만 딱 쓰고 요거로만 그대로 딱 적어주면 끝나요. 적어주면 끝나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온 반응식을 적으시면 되고 여기서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알짜이온 반응식은 좌변에 있는 이 녀석, 우변에 있는 요 녀석만 딱 소거를 하면은 요거가 딱 남아서 요거까지 알짜이온 반응식 정리돼서 딱 끝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짜이온 방식 여러분 책에 나오는 답처럼 정리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왜 이해를 못하냐? 교수님 강산과 강연기가 만났으면 그냥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물이 되는 게 알짜이온 방식이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흉악하게 분자 방식이 왜 이렇게 이따위로 변하며 알짜이온 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냐고 꼭 물어본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까다롭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건데 원리가 그래요. 1단계에서 황산이 100% 쪼개지고 2단계에서 HSO4- 황산수소 음이온, 일가 음이온이 부분적으로 쪼개지는 그 약산화로서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예, 요 예제가 정말 막 중간에 껴있는 아주 킬링 포인트, 여러분들이 말하는 킬 포인트입니다.
킬포인트 문제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의 그 예제 밑에 실습 연습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습 문제에 꼭 풀어봐야 될 연습 문제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정말 착실하게 복습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체를 생성하는 산염기 반응이라고 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와 뭐 이산화황 기체,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각각 한 케이스에 대해서 반응식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 산염기 반응 중에 기체를 생성한 산염기 반응이 특별한 게 몇 개가 있구나.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얘네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NaHCO3와 염산이 반응했을 때, Na2SO3와 HCl 두 분자가 반응했을 때, 그다음에 K2S와 염산 두 분자가 반응했을 때 각각에 따라서 생성되는 기체가 뭔지를 일단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거는 이산화황이 발생한다. 기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화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한다. 이 반응식과 이 케이스를 꼭 외워서 암기를 해 두셔서 혹시 교수가 시험 문제로 염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황 기체를 발생시키는 산염기 중화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와, 미치겠죠. 그렇죠? 이걸 적으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걸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교수가 158페이지까지 쭉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1분이 지나가고 있고 곧 42분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집중해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도 정말 힘들고 대단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요번 영상은 42분쯤에 지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강의에서 4장을 깔끔하게 끝내고 5단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